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이번 강의는 강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재산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체납세금 소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자영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분들께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고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체납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체납세금 소멸제도를 그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재산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체납세금을 소멸시켜주는 줄 알고 세월이 가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체납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체납세금 소멸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질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본 후에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일정 기간 후에 체납세금이 소멸되나요? 하는 문제인데요.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자영업자로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너무 어려워서 폐업 후에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와 은행, 예금 통장이 압류되었으며 부동산은 없는데 언제 체납세금이 소멸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드린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결손 처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자동차와 예금이 체납세금으로 충당된 이후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결손 처분이 완료된 이후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지나야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급여와 전세보증금, 가재도구도 압류가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체납자인데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급여와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 그리고 가재도구도 압류가 되는지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드린 답변을 보게 되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 유가증권, 채권, 무채재산권까지 포함이 되며 채권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와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비록 본인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없을지라도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과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급여의 일정 부분도 압류 대상이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라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 명의 앞으로는 일체의 재산과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야만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인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되겠으며 지방세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세금을 체납한 후에 독촉이나 최고, 압류 등이 없었다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체납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하겠으며 소멸시효의 정지, 중단 사유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체납세금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압류할 대상이 없는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되겠습니다. 다만 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재산의 공매, 경매 처분한 후에 체납액에 충당이 되고 그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손 처분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 기산일이 시작이 되겠고요.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가 해지된 다음 날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사업의 폐업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행위인 독촉이나 최고, 압류 재산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업을 실패를 해서 폐업을 하고 세금을 체납된 경우에 체납 시점에 본인에게 땡전 한 푼 없어서 압류할 재산도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체납된 세금은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체납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를 당했다면 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 즉 과세관청에서 결손처분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다시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체납세금 소멸시효 중단 정지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독촉이나 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 되겠으며, 소멸시효 정지 사유로는 분납기간, 체납자의 해외 체류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소송기간,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기간은 다시 무효가 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된 사유가 완전히 사라진 후부터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체납세금 소멸시효 중단 정지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의 체납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2021년 소득세 3억 체납, 납부기한 2021년 5월 7일, 재산 압류일 2022년 6월 5일, 결손처분일 2023년 5월 9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21년 5월 8일 체납세금 소멸시효 개시일이 되겠고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5일 재산 압류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결손처분 다음 날인 2023년 5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납세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참고와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재산자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이 된다면 과세관청은 즉시 압류하며 압류 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특히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요. 체납자가 근로소득이 발생이 된다면 압류 금지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가급적이면 낮은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일용 근로자로서 당일마다 지급되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면 압류를 금지당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액 체납자의 해외 출국 금지가 시행이 되겠는데요. 국세는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을 하게 되면 해외 출국 금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체납 발생 이후에 재산 취득 또는 예금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압류로 인해서 체납세금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된다는 사유가 발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납세 의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서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체납처분 유예제도나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살펴보았는데요. 체납으로 현재 고통받으시는 분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시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